노년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빛나는 황혼을 맞이하는 7가지 지혜, 88세 노의사의 임상 기록과 절친한 친구의 비극. 나는 88세의 노의사 송재학이다. 반평생이 넘는 시간을 의사로서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자들의 삶과 죽음을 지켜봐왔다. 특히 노년의 질병과 고통을 가까이에서 목격하며 안타까운 순간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 아픈 질환 중 하나는 바로 알츠하이머병이다. 니범나 찾아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앓아가는 이 잔인한 병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남긴다. 오늘 나는 내가 직접 경험했던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7가지 니범나의 파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니라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 그리고 희망에 대한 기록이다. 특히 내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던 박정수의 이야기는 알츠하이머의 잔혹함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준다. 부디 이 기록이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저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1. 지중해식 식단의 환상. 당신의 수명을 니범나 갉아먹는 달콤한 유혹과 니범나의 덫. 김영수 씨의 니범나의 몰락과 잘못된 믿음의 위험성. 김영수 씨는 70대 초반의 점잖은 신사였다.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지중해 연안으로 여행을 다녀온 후 지중해식 식단에 푹 빠져 매일 올리브 오일을 듬뿍 뿌린 샐러드를 먹고 생선 요리를 즐겨 먹었다. 그는 지중해식 식단이 건강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권했다. 하지만 니범나 김 씨에게 기억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으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해졌다. 약속을 잊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헤매기도 했다. 결국 김 씨는 병원을 찾았고 알츠하이머병 초기 진단을 받았다. 나는 김 씨의 식습관을 자세히 조사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김 씨는 지중해식 식단을 건강하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니범나 과도한 탄수화물과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었다. 아침 식사로는 빵과 잼을 먹었고 점심 식사로는 파스타를 즐겨 먹었다. 저녁 식사로는 생선 요리를 먹었지만 샐러드에 뿌리는 올리브 오일의 양이 너무 많았고 빵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김 씨는 니범나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했는데 가공식품에는 니범나 많은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었다. 김 씨는 지중해식 식단이 건강에 좋다는 정보만 믿고 니범나 숨겨진 위험 요소를 간과했던 것이다. 건강에 좋은 식단이라 할지라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김 씨의 사례는 분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인터넷이나 메디아를 통해 얻는 건강 정보는 맹신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붉은 고기의 유혹, 당신의 심장을 니범나 조여오는 붉은 덫과 니범나의 위협, 박철수 씨의 니범나의 질주와 잘못된 건강상식의 위험성. 박철수 씨는 60대 후반의 활달한 사업가였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육식을 즐겨했고 은퇴 후에도 매일 저녁 스테이크나 갈비를 먹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그는 붉은 고기가 힘의 원천이라고 믿었고 건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니범나 박 씨에게 가슴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 불량으로 여겼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졌다. 결국 박 씨는 응급실에 실려갔고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 나는 박 씨의 식습관을 조사했고 그의 과도한 붉은 고기 섭취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 씨는 매일 저녁 붉은 고기를 먹는 것은 물론이고 점심 식사에도 햄버거나 소시지를 즐겨 먹었다. 또한 그는 니범나 가공육을 자주 섭취했는데 가공육에는 니범나 많은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었다. 박 씨는 붉은 고기에 유혹에 니범나 빠져 자신의 심장을 니범나 조여오는 붉은 덫을 간과했던 것이다. 붉은 고기는 적당량 섭취하면 단백질 공급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박 씨의 사례는 분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붉은 고기 섭취와 암 발병 위험 증가에 대한 연구 결과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은 이범나 우리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3. 과도한 소식의 덫. 당신의 몸을 이범나 갉아먹는 이범나의 칼날. 최명자 시인 이범나의 쇠약과 노년기 영양 섭취의 중요성. 최명자 씨는 80대 초반의 왜소한 할머니였다. 젊었을 때부터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았던 최 씨는 노년에 들어서면서 더욱 극단적인 소식을 실천했다. 그녀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고 그마저도 채소 위주의 아주 적은 양이었다. 최 씨는 소식이 건강 장수의 비결이라고 믿었고 자신의 식습관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이범나 최 씨는 기력이 점점 떨어지고 쉽게 피로감을 느꼈다. 또한 피부는 거칠어졌고 머리카락은 푸석해졌다. 심지어 럭기 감기에 걸려도 쉽게 낫지 않았다. 결국 최 씨는 병원을 찾았고 영양 불균형 진단을 받았다. 나는 최 씨의 식습관을 조사했고 그녀의 과도한 소식이 영양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 씨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근육량 감소,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특히 노년기에는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고 만성질환으로 인해 영양 요구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한 영양 섭취가 더욱 중요하다. 최 씨는 소식이 건강에 좋다는 정보만 믿고 자신의 몸을 이범나 갉아먹는 이범나의 칼날을 간과했던 것이다. 소식은 일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노년에는 영양 불균형의 위험이 크므로 전문가의 조언 없이 극단적인 소식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최 씨의 사례는 분명하게 보여준다. 노년기에는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필요하다면 영양 보충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4장 건강 무시의 대가. 당신의 면역력을 이범나 무너뜨리는 이범나의 공격. 강동철 시인 이범나의 고통과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 강동철 씨는 70대 중반의 까다로운 성격의 할아버지였다. 그는 평소 소화불량, 변비 등 장 문제로 고생했고 이범나 속이 불편했다. 강 씨는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이범나 복용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나는 강 씨의 생활 습관을 조사했고 그의 장 건강 무시가 만성적인 장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 씨는 이범나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을 즐겨 먹었고 채소나 과일은 거의 섭취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이범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 강 씨는 장 건강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이범나 자신의 몸을 이범나 공격하는 이범나의 공격을 방치했던 것이다. 장 건강은 면역력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소화기 질환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질환, 자가면역 질환, 심지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노년기에는 장 기능이 저하되기 쉬우므로 장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강 씨의 사례는 장 건강 무시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과일, 통곡물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요구르트, 김치, 된장 등 발효식품을 통해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도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 5. 술엔 이범나의 유혹. 당신의 수면을 이범나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이범나의 적. 배영숙 시인 이범나의 파멸과 알코올 의존의 위험성. 배영숙 씨는 60대 후반의 활발한 성격의 할머니였다. 그녀는 은퇴 후 친구들과 자주 만나 술을 마셨고 이범나 술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술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고 이범나 술을 즐겼다. 하지만 이범나 배 씨는 수면 장애를 겪기 시작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새벽에 자주 깼다. 또한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 결국 배 씨는 병원을 찾았고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았다. 나는 배 씨의 음주 습관을 조사했고 그녀의 과도한 음주가 수면 장애, 기억력 저하, 감정 기복 등
다양한 건강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알코올은 수면 리듬을 망치고 뇌 기능을 저하시키며 스트레스를 더욱 증폭시키는 의 적이다. 특히 노년에는 알코올 해독 능력이 떨어지므로 과도한 음주는 더욱 위험하다. 알코올 의존증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주는 심각한 질병이다. 배 씨의 사례는 수레니범나의 유혹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노년기에는 절제된 음주 습관을 유지하고 가능하다면 술을 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약 알코올 의존증이 의심된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6. 운동 부족의 니범나의 위험. 당신의 뼈와 근육을 갉아먹는 니범나의 도둑. 나순의 시인 니범나의 쇠퇴와 노년기 운동의 중요성. 나순의 씨는 70대 초반의 조용한 성격의 할머니였다. 그녀는 평소 운동을 싫어했고 은퇴 후에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뜨개질을 하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다. 그녀는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니범나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니범나 씨는 뼈가 약해지고 허리와 무릎 통증이 심해졌다. 또한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쉽게 넘어지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결국 씨는 병원을 찾았고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 나는 씨의 운동 부족이 뼈와 근육 약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운동 부족은 뼈 밀도를 감소시키고 근육량을 감소시켜 골다공증, 낙상, 골절 등의 위험을 높이는 의 도둑이다. 특히 노년기에는 뼈와 근육이 자연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씨의 사례는 운동 부족이 노년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노년기에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 등 다양한 종류의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여 뼈와 근육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7. 낮잠의 니범나의 저주. 당신의 수면 리듬을 망치는 달콤한 유혹. 오정수 씨의 니범나의 혼란과 수면 건강의 중요성. 오정수 씨는 60대 후반의 활발한 성격의 할아버지였다. 그는 은퇴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니범나 낮잠을 즐겨 잤다. 그는 낮잠이 피로를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고 니범나 낮잠을 잤다. 하지만 니범나 씨는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잠들기가 어려웠고 자다가 자주 깼다. 또한 낮에는 니범나 졸렸고 집중력이 떨어졌다. 결국 씨는 병원을 찾았고 수면 장애 진단을 받았다. 나는 씨의 낮잠 습관을 조사했고 그의 과도한 낮잠이 수면 리듬을 망치는 의 저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늦은 오후의 낮잠은 밤잠을 방해하여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과도한 낮잠은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수면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년기에는 수면 패턴이 변화하기 쉬우므로 수면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씨의 사례는 부적절한 낮잠 습관이 수면 건강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노년기에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낮잠은 짧게 자는 것이 수면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 수면 장애가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8. 내 친구 박정수의 비극. 알츠하이머 니범나의 그림자와 가족의 고통. 내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던 박정수는 누구보다 건강을 챙기던 사람이었다. 그는 규칙적인 운동을 즐겼고 식단에도 늘 신경을 썼다. 하지만 니범나 그에게 기억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으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해졌다. 박정수는 니범나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버렸고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는 니범나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졌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그의 아내는 헌신적으로 남편을 간호했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갔다.
결국 박정수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몇 년 동안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이뽐나 기억을 잃어버린 채 침대에 누워있는 허망한 모습이었다. 박정수의 비극은 알츠하이머가 얼마나 잔인한 질병인지, 그리고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의 이뽐나의 고통은 나에게 큰 슬픔과 함께 노년의 건강관리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다. 에필로그, 당신의 노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뽐나의 유혹을 이겨내고 빛나는 황혼을 맞이하세요. 나는 수많은 환자들과 내 친구 박정수의 삶을 통해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7가지 이뽐나의 파도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이뽐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 이뽐나 찾아오는 유혹들을 현명하게 이겨내고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적극적인 사회활동,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뽐나의 파도를 극복하고 빛나는 황혼을 맞이할 수 있다. 노년은 쇠퇴와 질병의 시기가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뽐나 찾아오는 유혹들을 현명하게